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컨버스라는 신발을 샀는데 1980년대에 나온 컨버스예요. 그런데 일본은 하도 이 오타쿠들이 많으니까 그 옛날 컨버스들만 따로 파는 가게가 있는데 지금 현행 가격의 최소 10배에서 20배예요. 30년, 50년을 신었던 신발인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런 걸 막 공부하다가 스코틀랜드에 어떤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어떤 빈티지 가게가 있어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big problem because I don't like English. 모르겠다. 그래서 사장님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물건 갖고 왔어요. 사장님 오늘 갖고 오셨어요? 늦잠 자가지고. 네? 늦잠 자가지고 못 갖고 왔다고요? 아, 네. 늦잠 자가지고 못 갖고 오셨대요. 사장님과의 인연은 오늘까지로 마감 지을게요. 근데 사장님은 맨날 그 옷을 시켜주면서 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기업의 대표인데 그거 시키는 거 막 그걸 뭐 본인도 할 일도 많으신데 제가 그거 하면은 시켜주시거든요. 그래 항상 사장님이 그 옷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따 김 교수님은 왜 이렇게 헌거를 좋아해요? 헌거? 예? 헌거. 남이 입던 거. 나는 그런 거 안 입어요. 헌거. 근데 제가 준 거는 냠냠 잘 입으시더라고요. 참 그리고 저 이제 강의 말고 다른 일 시작했어요. 시작하려고 거의 얘기 다 됐어요. 왜냐면 평생 주댕이만 깔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하도 유튜브에 뭐 욕은 왜 하냐, 뭐 반성해라,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강의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강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시작했어요. 뭐 했을까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빈티지 샵인데. 빈티지 샵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를 이제 제가 그럼 내가 조금 투자를 할 테니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눠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빈티지 가게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업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성 용품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남성 빈티지만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표정들이 다 안 좋네요. 뭐 강의할 때는 막 엄청 좋더니 뭐 제가 좀 장사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좀 뭐 얼굴 표정이 뭐 좀 많이 안 좋으신데요. 그런데 저는 가게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빈티지라는 이 아이템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저도 생각을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과연 빈티지란 뭐냐? 제가 내린 정의는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서 생각을 좀 여러 개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죠. 빈티지와 빈티지가 될 물건을 동시에 팔자. 자, 이미 빈티지인 물건이 있고 이 물건은 앞으로 빈티지가 될 물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좋은 사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여성들은 이제 3월이 되면 옷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딜 다닐 수가 없죠. 옷이 없으니까. 그러면 뭘 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에 가서 아니면 홈쇼핑으로 뭘 시킬 거라고요. 그리고 차들은 왜 계속 잘 되냐면은 차는 이제 50만 킬로, 100만 킬로 타도 문제 없는 차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차를 몇 년 정도 타면 질리나요?
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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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7년? 계속 말해봐요. 낙찰 받아야 되니까. 사장님은 엄청 좋은 차 타시거든요. 되게 큰 차.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처음에 사시라고 추천드린 거예요. 사장님 그거 사세요. 뭐 돈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좋은 차, 안전한 차 타세요. 그래서 되게 좋은 차를 사셨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막 엄청 좋네, 엄청 좋아, 이 차가 엄청 좋네, 엄청 좋아. 그러더니 한 일주일 타셨나? 그러더니 사장님 그 차 어떠세요? 했더니 아유 차가 길어갖고 커브를 돌면 멀미가 나본다니까요. 못 타겠어, 못 타겠어. 사장님은 일주일 가시더라고요. 일주일. 차 사고 일주일 가니까 이거는 좀 멀미 나서 좀 그렇대요. 그리고 또 다른 차를 사셨어요. 노란색 SUV. 미국에서 나온 거. 아주 좋은 걸 사셨어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차를 사실 땐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최고 속도가 얼마예요? 교수님 차 좀 잘 알죠? 최고 속도 얼마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많이 봐요? 지나가면? 그래서 그럼 사장님이 차를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남들이 봐주는 걸 실제 사장님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들이 봐주는 걸. 그래가지고 이제 노란 SUV니까 얼마나 튀겠어요. 옆도 엄청 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사장님이 이제 제가 광주에 강연을 가는데 교수님, 와, 제가 이 차를 타가 엄청 좋아, 엄청 좋아. 딱 나왔는데 애기들이 저쪽에서 전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어 버려. 그래갖고 아따 차를 알아보는구나 그랬는데 어린이집 차인 줄 알고 이게 노란 데다가 넓어갖고 창피해서 못 타겠어요. 다른 거를 사니까 다른 거.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오래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더 좋아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빈티지의 그 개념은 물건의 개념 이전에 시간이 지났는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더 가치가 생길 수 있을까?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헐었어요. 남이 입었어요. 그리고 스크래치가 났어요. 근데 더 가치를 바라는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을 벗어나서 사람이 일찍 깨닫는 사람은 어렸을 때 인간은 이미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요. 삶은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 고통에 대해서 딱 깨닫고 나는 이 고통을 뭔가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분 이름이 누구죠? 인도 분? 해민 스님이요? 시타르타죠. 처음 인식한 게 그거예요. 고통에 대한 거. 인생은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게 생길 때 너무 기분 좋아하면서 동시에 생기는 건 두려움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은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이제 나이가 되면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이 토요일 날 2만 원 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쓴맛을 어느 정도는 보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분이 전도하신 분.
나는 10대 때의 인생의 그 쓴맛, 그 스크러치를 경험했다. 삶과 죽음을 선택할 만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10대 때 그것을 경험했다. 세 분. 이런 건 뭐예요 지금? 세 분? 그래 좋아요. 그러면은 제 마이크 저희 스텝 한 분만 와주실래요? 저기 앞에 앉으신 여성분이시죠? 네. 머리가 짧으셔가지고 지금이 20대예요? 네. 23살이요. 23살? 네. 근데 10대 때에 삶은 고통스럽다는 걸 느낀 거죠. 네. 뭐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됐어요? 10대 때 좀 어린 나이인데. 제가 저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아니 선생님 말고 좀 고통을 맛봐야 되겠는데 지금 내 하나 저런 사람 처음인데 지금 볼륨을 올려주세요라고 제가 조종실에 얘기했는데 제가 10대 때 특이한데 지금 좋아요. 좋아요. 10대 때 다시 한번 괜찮아요. 뭐 인생은 다 이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뭐. 그냥 가까이만 대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를 자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퇴 어떤 이유로요? 네. 제가 원래 하려던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려고 그게 어떻게 뭐 어떤 교수가 키워주겠다 해서 뭐 자퇴를 하고 그랬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고 막 그렇게 돼서 완전 그때 좀 심하게 우울해지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우울이라는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우울이라는 감정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네, 있구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핑크빛이 아니고 근데 오늘 핑크 담요 했는데요? 핑크빛이 아니고 그리고 빛이 아니고 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무조건 않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때 받았던 상처를 그때 받았던 힘듦 같은 걸 저만 처음 느낀 게 아니라 부모님도 처음 받으신 그런 인생의 충격이었고 상처였을 테니까 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추스르시느라 저를 조금 저한테 온전히 이렇게 오냐오냐 못 해주신 것도 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어른도 똑같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른도 무너지는구나라는 걸 보고 내가 어른이 돼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머리는 어디서 염색했어요? 혼자 혼자 염색을 집에서? 네. 지금은 23살이요. 포프리쇼에 오기에는 약간 젊은 나이이긴 한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23살 아가씨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 제가 그때 막 자퇴를 하고 그랬을 때 아, 교수님 강연을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막 고등학생이? 네. 왜냐면 그때 되게 죽음을 생각했었고 이제- 죽음을 생각해서 네. 절 찾아본 거예요?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연 같은 걸 엄청 어. 많이 보고 어,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때 얼른 이런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포프리쇼에 오게 됐어요. 지금은 학생이에요? 아니면은 네, 어떻게? 대학생이요. 자퇴했는데 대학을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다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다른 대안학교에. 그래요. 23살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현재의 23살의 삶으로서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 친구는 뭐라고 내리고 싶어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10대 때 그걸 느끼셨군요. 보통 10대 때는 사기를 많이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제품으로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잘못해서든 누가 나한테 사고를 내서든 그 제품에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의 스크러치가 그게 더 심한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여리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불의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힘든 거는 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할 때입니다. 내가 되게 정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화를 볼 때 좋은 편, 나쁜 편을 나누고 자기는 누구 편으로 자동적으로 돼요? 네? 자기는 좋은 편이지, 좋은 편, 나쁜 편 나누고 나는 나쁜 편이다 이렇게 하는 애는 많지 않다고요. 자기는 항상 좋은 편이고 자기는 항상 정의의 편이고 자기가 항상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스크러치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스크러치, 내가 잘못해서 난 스크러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티지에 대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왜? 빈티지는 데드스탁이란 전 용어도 많이 배웠어요. 데드스탁은 뭐예요, 여러분? 영어 나오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나요?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그 시대의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유통하지 못한 채로 창고에다가 쌓아둔 물건을 말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그 물건을 푸는 것이 데드스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영어 쓰니까 있어 보여요? 비속어를 쓰면은 비속어 쓰지 마라. 영어를 쓰면은 굳어버리고. 도대체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데드스탁을 별로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그건 마치 세상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려서 정말 마음이 순수할 때 그냥 세상과 단절된 채로 자기 혼자 어떤 보호막 안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셨든 아니면 정말 괜찮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의한 걸 잘 겪지 않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죠.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어디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북유럽, 빈티지 가구. 그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괜찮은 나라들일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에게 스크러치를 덜 나게 해줄 수 있다고 봐요. 왜? 우리는 잘못된 제도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고 진짜 국가든 부모든 강력한 힘을 가진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데드스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스크러치를 받지 않게. 근데 데드스탁을 빈티지라고 하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처받지 않고 강력한 보호받고 자란 인생 말고 스크러치도 나고 때로는 찢어져서 그걸 연결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인간이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수 있을까? 나 스스로도 어떤 관계도. 왜냐하면 사장님하고는 이제 8년째거든요. 그러면 8년, 10년, 20년 또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오랜 직장 동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일과 수십 년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빈티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빈티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시간을 이겨낸 물건. 시간을 이겨낼 물건.
이걸 사람 관계로 막 말하면 시간이 지났는데 퇴색되거나 빛이 바란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진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직장 다닐 때도 막 엄청 잘해보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신입 때는 안녕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 목소리가 바뀐다고요.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된 목소리가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바뀐다고요. 보통은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시간을. 왜? 지금 좋아하고 지금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 여러분 2만 원 내셨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돈 받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내시니까 포프리쇼를 신청하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막 뭐 저는 너무 포프리쇼 좋습니다. 뭐 진짜 뭐 제가 포프리쇼 정말 제가 야동보다 봤는데 정말 야동보다 더 재밌습니다. 뭐 저 정말 빨리 신청 가야 됩니다. 막 온갖 사연을 했는데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사연을 써야 되냐? 나 지금 자살하려고도 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럼 뭐 나 부활했다고 얘기해야 되냐? 나 그래야 당첨시켜주냐? 아 진짜 짜증나. 막 이런 분이 당연히 안 생기겠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기구한 사연이 있어야지 이거 뭐 당첨시켜주면. 그럼 뭐 기구한 사연 없으면 김창훈 뭐 강의 못 들어? 그럼 이게 당연히 그 억거심정이 김창훈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내가 부활해야 널 만날 수 있어? 내가? 왜 뭐 3,000배라도 할까? 뭐 네가 무슨 뭐 정철 스님이야? 뭐야? 뭐 이러니까 이제 막 사장님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강연에서 제일 안 좋은 건 안 좋은 강연장이 아니고 빈 좌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여러분 같이 반응 없는 관객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 건물이 뭐하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왜 지금 2만 원 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반응들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저번 달까지는 무료로 왔는데 나 진짜 2만 원 진짜 뭐 장난 아니다. 진짜 뭐 영화 2편이나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이 오늘 반응이 없잖아요. 제가 강연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좀 짜증내면서 사장님 돈을 받으세요. 돈을 왜 안 받습니까? 사람들한테. 일단 첫 번째 돈을 안 내니까 신청하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고 두 번째는 너무 오고 싶은 사람들은 그 신청하고 안 온 사람 때문에 못 오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죠. 그리고 돈 받으시고 그럼 2만 원 내시면은 3만 원 내면은 지금 여기 한 200석 된단 말이에요. 3만 원이면 600만 원, 2만 원이면 400만 원. 그럼 반띵 합시다. 그래야 나도 주댕이도 더 잘 털어지고 사장님도 뭐 그래가지고 뭐 닭 사료도 좀 사고 좋잖아요. 이게 뭐 나쁩니까? 뭐 이게 뭐 강연 왜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면서 내심 잠깐 있어봐. 신청을 몇 명을 했나? 제가 있어봐. 그러면은 근데 뭐 내가 먼저 달라고 얘기를 할까? 그러면 또 모양이 빠지나? 그래도 200만 원인데 그러면 빈티지를 몇 개를 살 수 있나? 솔직히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오면서 아까 뒤에서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뭐랬는 줄 아세요? 뭐 이거 뭐 받으셨죠? 뭐 먹는 거 뭐 플라스틱 가게에 들어가 있는 거 아직 안 받으셨어요? 그 휴식 시간에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게 얼마짜리예요, 사장님? 10,000원? 9,000원? 7,000원? 네? 8,000원짜리인데 1인당 휴식 시간에 뭐 드시러 작은 도시락 같은 걸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제 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수를 왜 칩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는 그걸 8,000원이에요. 그게
아니 그리고는 제가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뭐 그렇게 뭐 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무슨 누가 아니 솔직히 여러분 어디 공연장 가가지고 뭐 쉬는 시간이라고 공연 티켓 냈다고 도시락 주고 그러는 공연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도 돈 없으면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요. 와이파이 지역에서 공짜로 타멘탐스 앞에서 유튜브 좀 따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이런 것까지 줘야 되나? 이거 무슨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7,000원, 8,000원.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 그럼 결국 인당 지금 13,000원 남는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200 몇 명 왔지?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반띵하면 얼마야 지금? 근데 내가 이거 말을 해서 내 입이 더러워져야 되나? 아니면 사장님이 먼저 말해주면 좋은데 깔끔하게. 그래야 나도 좀 모양도 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그래갖고 사람들이 돈을 2만을 내셨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그 돈 받으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당 쌀 한 포대씩 제가 다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쌀 얼마짜리 사신 거예요? 15,000원짜리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분 좋죠? 예? 쌀도 받고 도시락도 받고 이제 제 분량은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이럴 거면 뭐예요? 뭐하러 돈을 받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까 쌀 사장님 15,000원짜리 2만 원 그거 사람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예, 사장님만 좋은 사람 되네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이거 저한테 지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저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속으로 이랬어요. 저 문 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시락 하나 주는 건 이해하겠는데 쌀까지 15,000원짜리 사가지고 그럼 결국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쌀 주고 또 도시락 주고 저한테 말 안 하고 본인만 좋아지시고 저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된 거죠. 좋겠네요. 여러분 쌀 받으셔서. 그 트라우마가 없는 삶은 데드스탁. 태어나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보호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전하게 지켜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상처 하나 없고 스크래치 하나 없이 40년, 50년, 60년을 보낸 물건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것대로의 무언가 가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제 삶은 그렇게 데드스탁처럼 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게 자기한테 다시 상처로 돌아오겠죠. 내가 누군가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강력한 스크래치를 줬다는 것이 자기한테 돌아올 때 버티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놓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세상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이런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비하의 상처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처에 휘둘려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빈티지가 아니에요. 빈티예요. 상처 입어서 빈티 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잘 케어하면 빈티지가 되고 인간의 삶은, 인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더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